네, 2024년 8월 21일 이정훈입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보자. 네, 이 앞선 방송에서 한동훈 국힘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왜 만나는가? 만나서 오히려 먹잇감이 돼주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있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2탄으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왜 계엄을 얘기했을까? 다뤄보겠습니다. 김병주 씨는 육군 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런 그가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대권을 대비해서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김병주 의원이 이런 걸 모르고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헌법 제77조 5항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즉각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즉각 대통령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170석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해 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이걸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만지작거린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부터는 저희 상상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가오는 9월 또는 10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2개의 판결이 나옵니다. 이때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재판부도 굉장히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씨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거의 90%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이끄는 민주당은 국회의원 170석, 과반으로 훌쩍 넘기고 있죠. 거기다가 조국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합치면은 무려 192석, 거의 국회의 3분의 1을 야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한테 유죄를 내린다면 그 판사는 온전할까요?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좋겠지만 판사들도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좀 오래된 사건인데 독일에서 북한하고 내통해서 간첩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공안기관에서 체포를 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죠. 근데 그 재판부가 무죄를 때릴 때 어떤 논리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검찰 뒤에는 결국 국가정보원인데 거기서 제출한 자료가 우리가 이렇게 저도 문서를 많이 만들고 글을 많이 쓰는데 글을 쓰게 되죠. 글을 쓰게 되면은 아래 한글로 쳐넣는다고 합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남한테 보내고 저도 받기도 하죠. 근데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화면에 딱 보니까 글자가 너무 크다든지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제가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쭉 봅니다. 그게 또 보기 좋으니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이 요구하면 그걸 주는데 이렇게 원자료를 손을 댔어요. 내용은 그대로지만 꼴을 손을 댔다. 국정원이 그때 그 간첩 혐의자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제시한 증거 중에 그렇게 손을 댄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법원에서 이 증거 자료는 그대로 와야 되는데 손을 댔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때린 사실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무죄를 때려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야, 정권이 저런 정권이니까 저걸 무죄로 때리는구나. 법원이 정치의 눈치를 본 거죠. 저는 지금 이재명 씨 측에서, 문지당 측에서 지금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덥석 걸려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8월 25일 여야 당대표회담에서 이재명 씨가 한동훈을 갖고 논다면 이재명에 대한 큰 인기가 올라가면서 사법부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럼 살기 위해 하는 게 뭘까요? 진짜 계엄령 선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 이재명한테 유죄가 나왔다. 유죄가 나오면 개딸을 필두로 사법부 판사를 규탄하고 그 다음에 정치검찰을 이야기하면서 꽤 만만치 않은 시위가 나올 수 있다. 예. 그게 언제죠? 박정희 정부가 붕괴로 간 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결국은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 대통령을 쏴서 박정희 정권이 끝났지만 그 전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김영삼 씨를 제명을 합니다. 국회의원에서. 근데 이 김영삼을 제명하니까 부산 마산에서 소요가 일어나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총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광주에서 시위가 터지고 하면서. 네. 근데 광주 시위도요. 그 당시에 신군부가 김대중 씨를 체포하니까 광주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이재명을 유죄를 때리면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재명은 유죄가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은 많은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그것만 생각했지 그 이유는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위가 터져 나와서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 민초들의 지지를 받아서 커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윤 정부는 계엄을 선포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 계엄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김병주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미리 선제번째를 날렸다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한테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디올백을 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개인적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고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했다.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선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대가성이 없다. 그리고 영부인이 과연 공직자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죠. 그리고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몇 가지 더 남아있어요.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있어요. 지금 최 목사가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도 그걸 연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은 무혐의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가 벌어질 수 있죠. 지금 무혐의가 나오게 되면은 이 선물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니까 본인이 나는 이거 싫다라고 한 바가 있으니까 이걸 정부가 아마 판매를 할 겁니다. 공매 절차를 그래서 현금화한 다음에 현금은 국고로 넣고 이걸 팔겠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사갈 수 있느냐가 이제 화제가 될 거예요. 디올백. 이걸 사간 사람이 이 백을 갖고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했던 사람도 있고요. 이 백을 갖고 가서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퍼뜩 떠오른 사람이 홍성필, 마리오 아울렛인가 하는 패션 유통 상사를 하는 홍성필 회장이 있는데, 다 잊어먹으셨을 겁니다. 지금 양산에 새로 집을 잘 지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내서 살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원래 그의 사저가 있었죠. 양산에. 아주 궁벽한 촌에. 근데 그 집을 굉장히 비싸게 팔고 그 거래 자체가 굉장히 수상해서 많이 들여다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 가지고 기타 등등 보태갖고 양산에 지금 번듯한 집을 지었죠. 그러면 그 집을 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홍성필 마리오 아울렛 회장입니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았던 강남의 그 집도 샀죠. 이명박 대통령 것도 샀던가? 얼마 전에 한번 이분하고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분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도 있고 하니까 그걸 매입을 한 거죠. 뭐랄까, 경매를 참여하는 것 같다고 할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가 닭고기 말이 하는 하림 회장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모자를 몇 억 주고 경매로 샀다라는 게 있던데, 이제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제 그런 걸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디올백을 국가에서 공매를 하게 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비싸봐야 100만 원 정도, 100만 원도 안 할 텐데,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서
재밌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최재형 목사도 그러려면 나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최재형한테 가거나 좌파한테 간다면 이걸 흔들면서 이게 마리아 앙따네트의 뭡니다 하고 떠들면은 선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다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오는 시기와 겹쳐진다는 겁니다. 자, 정치권에는요, 정치공학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야당에서 실세로 불리는 사람이 이해찬이죠. 이해찬 주변에 그런 정치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뒤집느냐. 네.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이재명을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는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노딜을 해라. 너 당신 범죄자인데 당신 그따위라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깨는 이게 정치공학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이재명 유죄가 나왔을 때 윤석열을 하야시킬 수 있는 기폭제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김병주 의원의 계엄,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하더라도 부시는 방법을 다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힘당이나 용산에서는 한랑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를 할 때는 항상 그 친구들이 이런 걸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막 상상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데 지금 국정원 국내 파트가 죽었죠. 경찰 정보는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같은 여당 연구기관에서는 이건 생각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계속 뚫리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이재명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그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인다. 그러면 그게 일면으로 덮이면서 끌려가게 되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노무현 씨가 자살을 했을 때 그때 첫 보도는 자살 다 이렇게 보도했지만 갑자기 그 시위대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시위하면서 뭐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조선일보 편집부장이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이었는데 막 그 시위를 하니까 결국 거의 모든 신문들이 서거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안 바꾼 거는 국민일보, 기독교개통신문하고 뭐가 하나 안 바꿨나. 근데 그 조선일보 편집부장도 막 이 조선일보 동아를 몰려와가지고 막 신문사 명패 떼어나고 막 이렇게 덤비니까 겁을 먹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뭐 자초지종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협에 의한 곡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자신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사건이 이렇게 커지라고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최순실 씨한테 의존한 바는 있지만 이게 이렇게 커져서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의 딸이 그렇게 억울해 하잖아요. 그렇게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지금 이재명 본인이 살라 그래도 그렇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 그래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조건 근데 단 하나 이재명이 너무 문제가 많아. 근데 이재명을 대체할 다른 사람도 없어. 그럼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걸어놓고 이기면은 네가 대통령, 지면은 너는 날아가고 대신에 탄핵이라든지 혁명 같은 걸 일으켜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용산이나 국힘당이 하고 있는지 김병주 의원을 참 엉터리 국회의원 이렇게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말하지 않는 정치공학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를 대비한다면 정치가 훨씬 더 진중해질 거고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북한의 김정은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디올백 문제라든지 김병주의 계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툭툭 던지는 것 같고 하고 감을 잡고 나가는 게 그게 별의 순간을 맞을 수 있는 지도자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